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손이 이상해지죠?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인데요. 자,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나가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손을 이렇게 뿌리칩니다. 그랬더니 배현진 최고위원이 조금 지나쳐서 정미경 최고위원과 악수를 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다시 이준석 대표의 어깨를 툭 칩니다. 자세히 볼까요? 한 번 더 볼까요? 예, 손을 악수를 안 하겠다고 치워버리죠. 거절하죠. 그리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정미경 최고위원과 인사한 다음에 돌아오면서 당대표의 어깨를 탁 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 저희들 영상으로 다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틸 사진으로 요 모습만 딱 보면요. 두 분이 굉장히 다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래도 조금 나이가 한 3살 어린 이준석 대표의 어깨를 이렇게 딱 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영상 보셨죠? 이렇게 손을 얹은 게 아니고요. 때린 겁니다. 때리다가 딱 멈춘 사진을 보니까 그렇지 다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이 사진을 보고 약간 좀 재밌기도 했는데 윤기찬 변호사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 모습을 좀 봤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되게 낯설게 봤어요. 예.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저런 불협화음 모습을 애써 이렇게 노출시키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었는데 제가 몇 번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두 분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준석 대표도 약간 눈웃음기가 좀 있어 보이죠? 예, 그다음에 배현진 최고가 이준석 대표의 어깨를 툭 칠 때도 보면 그렇게 표정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툭이 아니라 세게 쳤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것이 이제 감정적 표현이라기보다는 다소의 조금 뭐랄까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적 표현, 왜 그래 이런 식의 그 정도의 좀 해프닝 정도이고 예를 들어서 지난 최고위원회 과정에서 비공개든 공개든 설전이 있었던 부분은 예. 그런 이제 이성적인 부분이거든요. 의제에 따라서 각기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최고위원회라는 게 그래서 회의체가 있는 예. 거잖아요. 예전에 조수진 의원과도 또 이 대표와도 또 설전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슈마다 각기 생각이 다른 분들이 언쟁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예. 저 부분에 이제 그 언쟁에 대한 감정이 실렸다기보다는 다수의 해프닝으로 전 해석이 되더라고요. 몇 번 돌려보니까. 몇 번 돌려보니까 애써 돌려봤습니다. 애써. 별로 심각한 장면이 아니다. 감정을 보니까 얼굴 표정을 제가 유념해서 봤어요. 두 분의. 윤기찬 변호사의 해석이 더 아름답습니다. 예. 장 기자님 맞아요? 장 기자님도 혹시 윤 변호사님처럼 저렇게 해석합니까? 별거 아니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인가요? 네, 사실 이제 두 가지 층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예. 저 자리는 기자들이 전부 배석해 있는 공식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대표의 권위나 최고위원의 권위를 생각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저렇게 친한 누나와 동생처럼 저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용인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어제는 이준석 대표 징계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두 분의 사이가 평소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에이 이렇게 때리는 듯한 그런 이제 제스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적절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따져볼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한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공천 문제 가지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것이 이제 표면상으로 드러나서 더 큰 당내의 혼란이나 논란으로 번지는 것 자체에 대한 당이 좀 불안하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국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인들이라는 게 참
저도 이렇게 몇 번 뵈면은 막 화면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는 막 싸우던 분들이 카메라만 꺼지거나 아니면 사석으로 옮기면 아이고 형님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악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그런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게 정치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공개된 자리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고 이런 것들은 뭐 늘상 우리가 싸울 땐 싸우지만 또 저렇게 친한 척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수가 전혀 없는 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감정이 일관되다고 해야 될까요? 기분 나쁜 감정은 쭉 일관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누가 조금 더 대표스럽지 못했고 누가 더 최고위원스럽지 못한 겁니까? 두 분 다 똑같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거의 뭐 청춘 로맨스 드라마를 찍나라고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왜 저런 행동들을 이 소위 TV 기자들 다 있는 상황에서 했을까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이게 소위 다운표식 새로운 정치인가, 다운표식 젊은 정치인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도 예. 해석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제가 볼 때 보여왔던 소위 예를 들면 혁신위에 대해서 자잘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예. 예를 들면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당대표에게 그렇게 제기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행동 하나하나는 상당히 로맨스 드라마 같은 내용, 행동입니다만 예. 거기에 담겨 있는 함의는 상당히 중요한 세력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 근데 그 세력 싸움들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표현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건데 예. 저는 친윤 진영이 일종의 이제 세력 확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윤석 당대표는 지금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적어도 서로 잘 친한 사이면 내 사정을 뻔히 알면서 배현진 최고위원 뭐 누나하겠습니다만 이럴 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투정으로 보이긴 하는데 국민들이 보게 되면 집권 여당인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저렇게 하시면 예. 위험스럽고 위태롭죠. 당연히. 이렇게 배현진 최고위원이 먼저 악수를 내밀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 악수를 뿌리치긴 했습니다만은 비공개로 전환됐을 때는 또 두 분이 엄청 싸웠다는 그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애도 아니고 이런 평가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누가 더 잘못했느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좀 더 잘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내막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고위원은 대표와 경쟁 관계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상하 관계라는 거죠. 대표가 위고 최고위원이 그 밑이라는 겁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얼마든지 소신을 펼칠 수는 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는 대표의 권위를 최고위원이 세워줘야 한다. 그런데 최고위원이 대표와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의 얘기였습니다. 동의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예. 대표가 원톱이죠. 뭐 저렇게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예. 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홍 시장 당선인이 그렇게 지적한 거고요. 예. 근데 일단은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그래도 당 대표인데 예. 평정심을 오늘 좀 유지를 하셨으면 처음에 들어와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악수를 권했어야죠. 그리고 이 악수를 받아줬어야 된다? 그렇죠. 받아줬어야죠. 그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건 별개고 당무를 보러 왔지 않습니까? 예. 당무를 보는 것하고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평정심을 잃고 기분 나쁜 거하고 다른 거죠. 기분 나쁘다고 회의 안 들어옵니까? 기분 나쁘다고 회의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악수 안 하고 그냥 자리에 덥석 앉으면 됩니까? 그건 자기가 당대표로서 당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손을 떨친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좀 더 내가 당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의 잘못은 거기에서 진행할 것이고 제가 당무를 정상적으로 보면서 국민의힘을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줬어야죠. 근데 그 메시지를 오늘 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여러 언론에 나오고 국민의힘에 여러 혼란이 있다는 식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평정심을 갖고 비록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개로 당무는 제대로 차가운 이성으로 갖고 가야 된다. 이준석 대표가 내일부터는 당무를 좀 열심히 보셨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바람일 겁니다. 뭐 둘 다 애도 아니고라는 그런 평가가 당 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최경철 의원이 보실 때 더 애 같은 행동을 보인 것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장 네. 기자님.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좀 해보면 평소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여당 대표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그리고 당대표가 결심하면 쫙 줄을 서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카리스마 있는 그렇죠. 당대표. 일종의 카리스마 같은 게 별로 없고 예.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냥 이 대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름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평소의 태도들이 뭐라고 불러요? 준서가 이렇게 불러요? 뭐 그러진 그런 않을 거 아닙니까?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오, 다선 의원들이 네. 나이 어린 이 대표를 알아서 준서가 이렇게 네.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본인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당대표인데 당대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트라우마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리고 걸핏하면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 뭐 이런 기사가 뭐 예. 한 이 격주로 나오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예. 대표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평소에 쌓였던 감정들이 어제 이제 징계위도 열렸겠다. 오늘 아침에 뭐 계속 그 있었던 과거에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이제 인사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당대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 기자들이 보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회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이 격식에 맞는 행동을 했어야 옳다. 그것은 이준석 대표의 좀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비대위원으로 이 당에 합류했고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금배지를 달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다선 의원들이 준서가 이렇게 부른다는 건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합니다. 자, 다 의견을 들어보면 당대표가 오히려 더 포용적인 자세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 악수를 청하는 걸 뿌리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러면 왜 이 상황에서 오히려 배현진 최고위원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뭐 잘 알겠습니다만은 배현진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대표던 있던 시절 영입된 인사입니다. 그래서 홍카콜라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같이 좀 진행을 했고요. 이른바 홍준표의 키즈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인수위에 합류하면서 친윤으로 변모하는 것 같았고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여주는 모습들은 전형적인 친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기 우리 변호사님, 지금 이 홍 시장이 배현진 최고위원을 비판한 것은 자신에게서 이탈해서 친윤계로 변모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늘처럼 이 배현진 최고위원이 더 잘못이 크다 이렇게 논평을 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배현진 최고와 홍 전 대표, 홍 시장과의 관계는 이제 각별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배현진 최고의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대표의 권한과 최고위원 간의 어떤 권한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예. 두 분에 대한 자제를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배현진 최고를 나무라한 것이지 저것이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 간에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배현진 최고에 대해서 친윤이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당내에는 반윤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이나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라고 아직 그럴 시기가 이르잖아요. 예. 그래서 당내 반윤의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친윤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친윤이라는 그 어떤 배현진 최고에 대한 성향 분석은 아직은 좀 이르다. 따라서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따랐던 배현진 최고가 친윤으로 갔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으로 한 것을 보기에는 아직도 이르다. 뭐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당 윤리위 결정과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소명 절차만 남은 거고 조사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그렇죠. 청취를 우리가 출석해서 우리가 청취를 하는 그 절차를 일단 하고 징계를 할지 안 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이준석 대표를 오늘 불러서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절차상 우리가 순서가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애초에 오늘 징계 할지 여기까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 뭐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하여튼간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이게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예, 이 방송 중에 좀 스튜디오 사정으로 인해서 좀 불필요한 소음이 조금 방송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7월 7일 2주 뒤에 이준석 당대표의 소명을 듣고 나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미뤘습니다. 다만 김철근 당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대다수의 분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사실상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징계를 위해서 이 소명 절차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남겨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주 뒤에 뭐가 달라지냐,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자신을 올가맬 수 있는 어떤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를 바라는 일종의 기우제식 징계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정이 2주 미뤄진 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징계를 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저는 일단 7월 7일로 미뤄졌다는 저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 기다리고 있다 본인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들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소명해라라고 할 때 그때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 부를 때 와서 그럼요. 소명하는 거지.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윤리위원회라는 게 운영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내용 심의를 위한 회의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징계 개시 결정을 위한 회의도 하고 예. 결정을 위한 회의도 하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 윤리위원회는 이게 5건이 심의를 했거든요. 5건이 심의했단 말이죠.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건도 있지만 김철근 대표 그 정무실장에 대한 건도 있고 그다음에 예. 의원들 예전에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징계 심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염의원 뭐 몇 개 5건을 다 심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번에는 어떤 것들을 하고 그냥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예. 이분에 대해서 징계 개시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회의를 했겠죠. 예. 그래서 3분의 1 이상 했으니까 징계 개시 결정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소명 절차를 듣고 그 이후에 어떻게 결정하자라고 이런 뭐 나름대로 플랜을 짰겠죠. 예. 거기에 따라서 윤리가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정책 의도가 있다라고 낙인을 찍는 이런 초유의 행위를 한 거예요. 저것은 본인이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구성한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불신한 의도를 저렇게 드러낸다는 것은 저는 당대표로서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당연하죠. 본인이 출석하라는 날짜가 출석해서 소명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자꾸 저 밖에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앞에 가가지고 나를 왜 안 부르냐 이렇게 하는 꼴이다. 아니 수사기관에 그런 수사관이 준비가 딱 된 상태에서 출석해 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예. 가서 나 조사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윤기찬 변호사의 설명과는 조금 다르게 당내에서 특히 하태경 의원은 이 윤리의 결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고요.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기우제식 비판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전 윤리위가 그냥 네. 수사 결과 보고 결정하겠다 해서 계속 회의를 잡는 이런 건 안 했으면 했는데 지금 윤리위가 제가 볼 때 자해 정치를 하고 있어요. 윤리위원장이 당대표랑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표랑 진실 공방을 하고 그래서 윤리위원장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보세요? 그건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뭐 자기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이 말해도 경찰 수사의 결과든지 네네. 뭐든지 간에. 근데 윤리가 뭐 자체 조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겠죠.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제 입장에서는 네. 야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 나올 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 그러면은. 네네. 윤기찬 변호사는 이렇게 당대표가 밖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셨고요.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당내에서는 윤리가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당의 내용, 권력 다툼으로 비춰져서 국민에게 비춰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가 커질 텐데 왜 서둘러 결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느냐. 오히려 윤리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윤리위의 이 2주 연기,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만 2주 연기는 적절한 결정이었던 건가요? 저는 일단 국민의힘 일부 의원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님도 좀 질타를 하셨는데 저도 동의해서 질타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제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해서 권위를 줘야 됩니다. 당 대표는 더욱더 그 제도에 대해서 권위를 확실히 부여하고 재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당 대표가 나서서 당 내에 있는 제도적 기구를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게 뭐 기우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앞으로 누가 윤리위에 자신이 회부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토를 하고 거기에 그 결과에 수긍하지 않을 것이고 당의 권위 있는 결정을 언제든지 흔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당무 얘기를 했었는데 당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명확하게 중립성을 지키고 당대표로서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 근데 이 대표는 자신이 연관된 것이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꾸만 당의 제도적 기구를 자꾸 흔들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자신이 불리하면 당을 흔들어버리고 당을 욕할 수가 있다. 그럼 최악의 경우 자꾸 이준석 대표 보고 탈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당을 욕하니까 탈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의 어떠한 결정이나 당의 어떠한 의사기관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결정을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심의 결정이 미뤄지는 것은 그 과정에서 봐야 될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니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그리고 또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2주간의 그 시간을 준 것이고 그 이후에 최종적인 해명을 들어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다려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좀 불만이 있더라도 물론 결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하지만 그 결백을 증명하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대표가 인내해야 된다. 그것이 제도를 존중하는 것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행동 그리고 하태경 의원의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는 행동들은 당에 대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당에 대해서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좀 그런 부분에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당 윤리위원회 2주 연기 결정이 과연 이준석 대표 내쫓기의 일환인지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해석은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얘기 좀 들어봤었고요. 김기현 의원도 오래 끌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윤리 결정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2030 젊은 세대는 이준석이 없었으면 과연 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가 있었겠냐라고 두둔하는 글도 있고요. 반면에 이준석과 관련해서 빨리 당대표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대략 개수만 놓고 보면은 당원 게시판에는 이쪽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회부되는 그 과정들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계바늘을요 2013년 8월 15일로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주십시오. 2013년 8월 15일 날 이준석 대표가 성성납 의혹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날입니다. 유튜브 가세연에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되죠. 그게 2021년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김철근 당 정무실장이 내려가서 이 제보자라고 불리는 장모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대선이 치열하게 치러지는 올해 1월 달에 이 김철근 실장이 다시 한번 대전으로 내려가서 이 장모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7억 원의 투자 약정서를 쓰게 됩니다. 그 약정서가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의혹과 관련된 무마용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단순한 투자 약정서였는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는 어쨌든 김철근 당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철근 당원은 증거 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 징계 심의를 유치하겠다고 판단하신 경위가 궁금합니다. 조금 우리가 아직 의혹이 좀 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오신 거는 그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징계 개시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철근 당 정무실장은 윤리위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님, 이 지금 김 실장, 그러니까 김철근 실장과 이 제보자 장모 씨, 그러니까 이제 성접대 때 이준석 대표의 의전을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썼던 이 7억 원의 약정서는 정말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니까 좋은 투자처에 투자자를 모집해주면 좋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 써준 것이다라고 하는 김철근 실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게 더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인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7억 원의 투자 약정서를 이 바쁜 대선을 코앞에 두고 1월 달에 그것도 당대표 정무실장이 내려가서 그런 약정서를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인 것인지. 예, 제가 지금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어서 이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 새벽에 대전에 내려가서 7억 원의 투자 약정서를 써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믿어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본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여기에서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윤리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김철근 정무실장의 어떤 자기의 소명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계 절차에 지금 개시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예를 들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품위 유지의 의무를 훼손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증거 인멸의 주체가 누구냐? 김철근 정무실장 문제로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거든요. 예. 만약 증거를 인멸했다고 얘기하면 당대표가 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누가 교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김철근 정무실장이 징계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당대표 같은 경우도 품위 유지, 의무 훼손이 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내려가라고 지시한 사람은 이준석 대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거 인멸을 했는데 본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철근 정무실장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대표 문제에 대해서 내려가서 무엇인가 일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품위 유지 의무 훼손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약정을 하니까 2주 후에 한다는 거니까 전 그렇다면 적어도 윤리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2주간 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달리 그럴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계속 당대표는 문제 제기하고 있으니 적어도 윤리위원회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갖춰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밟았고 윤리위원회 전체적인 위원회 그것이 뭐 만장일치든 다수결이든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 우리는 아무런 사견이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윤리위원회 규정대로 한 거야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걸 왜 하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또 걸리는 거죠. 예를 들면 성상납 의혹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된 거죠.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또한 반대편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윤리위가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이 말도 말이 안 돼요. 아니 그 수사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면 당대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리 되게 개최할 필요도 없는 거죠. 되게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이 문제가 계속 2주 동안 회자가 빨리 되면 징계하고 끝내는 게 낫다는 아니요. 지금 뭐 징계할지 안 할지 윤리위가 결정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유의 윤리위에서 당대표를 갖다가 징계를 개시를 했는데 그 사유가 다른 사유도 아니에요.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예. 교사 문제라고 얘기하면 집권여당이 뭐하는 행동인가라고 국민들이, 지지층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일단 그 성상납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미 12월 달에 각하가 됐어요. 윤리위원회 일종의 당원들의 집합체인지 뭐 시민단체인지 뭐 가로세로인지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걸 한번 회의를 했더니 이건 신빙성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새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죠. 투자각서 등 증거 인멸 의혹. 그러니까 만약에 하태경 의원처럼 이것이 뭔가 뭐 음해성이 있다 그랬으면 12월 달 거를 더 파헤쳤겠죠.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 대한 저런 시각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당내에서 왜 윤리위원회를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까? 12월 달에 각하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공격을 해야 될 판에 각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마지못해 징계 개시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김철근 위원장이 저렇게 내려가서 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대표가 거기 관여했냐가 일단 핵심인 것이죠. 내려가서 투자각서 받은 거에 대한 부적절성, 뭐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김철근 정무실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저 약정은 무효예요. 이게 보니까 병원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이모 씨, 네, 병원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병원은 사실은 민간인이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투자를 못 합니다.
그 그래요? 약정 자체가 무효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그런 부분도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일반인은. 다들 김철근 우리 정무실장 다들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죠? 한번 좀 물어보시죠. 이 바쁜 시기에 왜 이준석 대표의 성 문제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또 내려가서 이 장모 씨를 만나서 7억 원 투자 유치 약정서를 써준 건가? 그 정도로 이 장모 씨라고 하는 분과 친한 관계인가? 한번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단독은 안 달겠습니다만 좀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래요. 그런 약정서 써줄만 하겠다라는 그런 정황이 정말 있었는지 그걸 조금만 설명해 주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날 텐데. 당시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예. 그 이제 제보자가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방송을 보고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어서 뭔가 제보를 하고 싶다라고 했고 그 전화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이제 선거 일정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못 내려가니 정무실장인 김철근 실장을 보내보겠다. 사람을 보내서 이제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 오히려 라고 자신의 얘기를. 누명을 벗겨줄 수 그렇죠. 있는 결정적 제보를 근거.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철근 실장이 내려갔다. 그렇죠. 내려갔다. 내려가서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고 7억 투자 각서를 쓰고 온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이 7억 투자 각서를 그러면 이준석 대표랑 상의해서 쓴 거냐? 이건 또 아니라는 게 김철근 실장의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고 이건 내가 판단해서 이거 투자하면 돈이 좀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투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면 이 사건이 계속 길어지면서 쟁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어제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지금 구속 중이죠. 이제 이분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경찰이 예정해 두고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한 그렇죠. 인물이죠. 근데 인물이죠. 장모 씨는 예. 그 의전을 그렇죠. 했던 인물이고. 성상납과 그다음에 이제 수천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인 예.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둘 다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게 이제 김 대표 측의 요구로 예. 연기가 됐어요. 뭐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면 이 대표 측에서 김 대표를 회유하고 협박했다. 예.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정치인을 도와주면 가석방에 힘써주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또 수사에서 묵비권 행사하고 성상납 자체를 모른다고 서신을 써주면 이것을 또 윤리위에 제출하겠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지 이 사실도 좀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그 정당 안에 있는 기구이고요. 여기에 수사권도 없고 계좌 추적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처럼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찌 보자면 윤리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좀 자기가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다 해명한다. 이러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굉장히 커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 점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인지 아니면 사실과 달리 써주거나 얘기해 달라고 했던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 예를 들어서 뭐 정무실장에 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써줘. 그런데 만약에 저게 이 대표와 사전 상의가 있었다면 저런 무효인 각서를 써주지는 않았겠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 검토를 하고 나면 변호사들한테 자문만 받아도 이 각서 무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무효인 각서를 써주고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무실장 말대로 저것은 본인의 독단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마 윤리위에서 심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분 얘기 들어보면 이게 뭐 맞는 것 같고 그럴듯하고 또 저분 얘기 들어보면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 결론은 2주 뒤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점점 내용 속으로 계속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민주당 얘기는 어떤지 다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